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투시드의 박지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틀라시안의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이용한 헬프데스크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번 웨비나의 발표를 맡아주실 투시드의 박재석 대표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시드의 박재석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웨비나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떠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지 좀 간략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애틀래시안 제품인 그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이제 헬프데스크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ITSM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제일 먼저 시작점이 되는 헬프데스크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초점을 두어서 일단 내용부터 사례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IT 기업뿐만이 아닌 논 IT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에 대해서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틀라시안 제품들로 구축된 헬프 서비스를 다양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현재 세미나가 라이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실시간 라이브 채팅이 가능한데요.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고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웨비나 하반부에 있는 Q&A 시간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는 웨비나가 종료되고 나서도 사이트 댓글이나 메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그리고 웨비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5분을 선별해서 교촌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문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웨비나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날 IT 기업이랑 이제 논 IT 기업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가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것인가요? 네,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처럼 IT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IT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죠. 이러다 보니까 BIT 조직에서도 이런 요청을 받고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틀래시안의 그 제품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구성하는 내용 중에 헬프데스크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청받고 처리하는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헬프데스크에 상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 개요에서는 어떤 이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개요에 대한 내용들이 좀 소개가 위주가 될 것 같고요. 이 기능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장에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3장에서 보완적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설명 이후에 이제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한 데모 화면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기존의 고객사에서 구축을 했던 그런 사례 중에서 그 가장 좀 효율적으로 썼던 사례를 발췌해서 그 샘플을 만들고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까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이제 질문 응답을 하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는 제품은 엔드투엔드 서비스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엔드투엔드라고 하는 말은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요청이 시작점이 될 겁니다. 뭐 상사의 지시 또는 외부 그 고객의 요청 또는 다른 부서에서의 어떤 업무 요청 이런 이제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응대를 처리하고 끝내는 일들도 있겠지만 뭔가 개발이 일어나고 배포가 일어난다든가 다양한 일들이 또 내부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피드백은 애초에 요청자한테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하는 엔드-투-엔드에 대한 관리를 하는 환경이라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이런 이제 플랫폼 장점이랑 서비스 생산성을 서비스 팀이 고객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이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청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연계되었을 때는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프론트엔드에서 요청을 받고 관리하는 그런 환경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복잡한 그런 환경까지도 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요청받는 헬프데스크 성격의 시스템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ITSM,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이 도입을 하고 구축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 지 지금 벌써 한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환경에서 보게 되면 기존의 이제 ITSM 같은 경우는 이런 SR, 인시던트, 문제점, 그 다음에 변경 요청 이런 내용들을 각각의 이제 ITIL 표준에 의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만들어서 그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활용하셨는데요. 기존에 이런 틀을 모두 갖춰서 만든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요. 이런 반면에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그 철저하게 그 프로세스 중심의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업무와 환경은 계속 변화하죠. 그래서 처음 도입할 때 굉장히 크게 잘 도입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고객사에서 구축을 할 때의 사례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뭔가 변경을 하려고 봤더니 굉장히 큰 공수가 든다거나 아니면 기존 데이터에 문제가 돼서 변경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형화돼서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프로세스의 단점이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 철저하게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부서라든가 담당자들이 그 해당 영역의 이외의 일들은 접근도 어렵고 그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환경들은 이제 최근에 에자일이라든가 데브옵스처럼 어떤 공유하고 협업하는 문화의 환경에서는 사실상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사실 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 데스크, ITSM의 앞단의 이제 요청 창구들을 만들게 됐을 때의 장점은요. 애틀래시안이라고 하는 벤더가 일단 기본적으로 린 ITSM, 좀 가벼운 ITSM을 좀 추구를 하는 사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에자일이라든가 데브옵스처럼 이런 이제 융통성 있는 프로세스들을 구성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복잡한 프로세스 대신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위주로 먼저 구성을 해서 빠르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먼저 만들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온라인에서 서비스 데스크라고 하는 역할은 누군가가 이제 필요한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잘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관건이 될 텐데요. 요청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해결되냐. 이거는 사실상 이제 업무 역할에 해당되지만 시스템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어떤 그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상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A부터 Z까지 순차적으로 흘러가면 그 고정된 프로세스가 더 유리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A에서 S까지만 가도 끝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A에서 B만 돼도 끝나고 Z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X에서 Z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절차적으로 모두 진행을 할 수 있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도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선을 불러오게 됩니다. 불필요한 작업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빠른 처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프로세스들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구성하라는 게 굉장히 큰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애틀래시안 제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외에 컴플런스라고 하는 지식 관리, 협업 관리 솔루션을 같이 활용을 할 경우에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기능을 통해서 반복된 작업들 또는 안내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손쉽게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이제 기능에서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처리 현황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할 베이스의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요청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 누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실상 알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시스템 이외에 어떤 그 부가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흔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상에서 일관성 있게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빠른 서비스 데스크 요건들을 만들고 갖출 수 있다라는 게 서비스 그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면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을 좀 내고 사용해야 되는 제품들인데 어떤 형태의 좀 라이선스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역할 베이스에 따라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프로세스 도구처럼 참여하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 그 처리하는 사람 모두에게 라이선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헬프데스크는 어너니머스, 불특정 다수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업이 뭐 1년에 한 번 요청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한테 라이선스가 할당돼 있다면 그것만큼 낭비도 없겠죠. 그래서 요청자에 대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프로세스상의 처리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역할에서는 당연히 내용을 갱신하고 상태 변경을 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라이선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 단위의 라이선스가 제일 기준이 되고요. 여기서 좀 확장을 해서 뭐 이선 서포트 또는 개발과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라 소프트웨어와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지라 소프트웨어의 유저는 굳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고 참고만 하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선스를 더 소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역할은 에이전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에 한 분이 주로 하시는 형태입니다. 이 역할은 프로세스를 변경을 하고 어떤 이제 조건들을 추가하고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드민 역할을 한다고 해서 별도 라이선스가 추가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온전히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즉 조치와 승인하는 사람들한테만 라이선스가 할당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뒤에 사례에서 한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은 일단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고객 포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이거 좀 우리가 알던 시스템하고 좀 다른 환경인데 이게 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많은 고객사에 구축을 해본 결과 눈에 보이는 대로 클릭을 하면 생각한 대로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그 IT 업종뿐만 아니라 IT에 벗어난 현업들, 일반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보다 손쉽게 좀 활용하신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을 접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프데스크 시스템이 어떤 특정 이제 IP에 차단이 돼 있다라거나 특정 IP에서만 접근 가능한 형태다라고 하면 이메일을 접수받아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끔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메일은 사실 승인자 같은 경우는 그 알림 메일을 받았을 때 이 알림 메일을 통해서 승인 버튼을 통해서 완료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이메일도 주고받는 내용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셀프 서비스가 굉장히 좀 저희가 볼 때는 강력한 기능인데요. 이 내용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대기열 간소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업무 형태를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요청을 받으면 응답에 대한 어떤 그 레벨 규칙 같은 것들 설정이 좀 중요하게 필요할 겁니다. 보통 이제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SLA를 얼마나 어겼는지 아니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SLA에 대한 기본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 표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워크플로우가 이제 연결돼서 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원래는 일자로 진행되는 업무인데 갑자기 뭐 예외상이 발생했을 때 좀 분할이 돼서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의 이제 자동화 같은 것들, 예를 또 하나의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어딘가에 무슨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도 구성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협업이 굉장히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애틀래시안 쪽에서 제품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그 SaaS 환경, 클라우드 환경의 제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온프로미스 설치형으로 사용하시던 분들은 사실 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입 검토를 하고 실제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한테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좋으신지를 좀 여쭤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벤더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이외에도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받았던 것 중에 크게 네 꼭지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지보수예요. 실제로 그 애틀래시안 기존 설치형 제품을 사용하셨던 고객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많이 하다 보면 이미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잘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패치를 하거나 변경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굉장히 긴 시간, 연 단위의 긴 시간을 그냥 사용하신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안에 있는 이제 그 웹 환경들, 뭐 톰캣이라든가 보안에 갑자기 보안 취약성이 발견이 돼요. 이때 부랴부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단순 솔루션만 설치하고 다시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죠. 테스트 환경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팀의 협조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변경된 내용들이 보안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보안팀하고도 또 별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변경만 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겨우겨우 변경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장애죠. 이게 시스템 장애 또는 인프라 장애를 통해서 내부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도출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SaaS 형태로 사용했을 때는 애틀래시안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 환경 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속 갱신들이 그 사용자가 모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비용에 대해서 장점을 갖게 돼요. 인프라가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인프라에 대한 관리 요소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도 조금 전 언급드린 대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타이밍에 적용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보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갖게 되죠. 당연히 여기에 별도에 대한 노력과 비용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치하고 설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뭔가 어떤 우리가 지금 보안 규칙이라던가 어떤 룰을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데 걸리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런데 SaaS 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이 내용이 끝나기 때문에 보다 온전하게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할 수가 있죠. 이러다 보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고객분들한테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상 봤을 때 어떤 이제 솔루션들 이제 흐름들이 있어요. 저도 한 20년 정도 이런 관련된 솔루션들을 취급을 해봤는데
어떤 흐름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클라우드나 이런 사스 형태로 분명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AWS라든가 뭐 애저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환경부터 거기에 연관된 salesforce.com이라든가 이런 사스 형태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환경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재택근무 여러 환경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단 로드맵 지금 현재 그 향후에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편이 향후에 비용이나 효율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범주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이 장표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단 이 포탈, 처음에 접수를 받고 승인 처리하고 완료를 하는 이 포탈에 좀 집중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보시는 내용 중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많은 세션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단에 이제 업무를 접수받고 요청 처리를 하는, 또 승인을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집중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주요 기능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지은 씨, 네. 전자제품 AS 신청을 웹이나 앱으로 해보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접수해봤던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접수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게 좀 좋고 어떤 게 좀 나빴다, 아니면 어떻다라는 인상이 좀 있었나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접수를 하는 그런 템플릿들이 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접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잘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이제 커스터머 포털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지금 전자회사에서 사용자들이 웹으로 어떤 AS를 신청하는 화면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요청을 화면을 만들어지게 되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 사람들도 뭔가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만드는 데 굉장히 좀 편리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편리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과거의 이제 경험으로는 휴대폰을 AS를 하러 갔는데 대기표를 뽑아요. 한 뭐 복잡한 데 가면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기다린 케이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죠. 서로 시간 절감이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인력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체계화를 통해서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환경에서 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인터페이스가 과거의 시스템들은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데 IT가 아니신 분들이 들어와서 보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화되고 좀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실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포털을 구성하게 되면 IT 또는 BIT에서 접근할 때에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좌측에 이제 화면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대분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하위 분류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맞는 입력값들을 받을 수 있는 화면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서비스 요청이 완료가 되게 되면요. 그 일반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 할당이 됩니다. 시스템이 티켓이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 알림이 발생이 되죠. 알림이 이제 이메일로 발생이 돼요. 물론 뭐 이메일뿐만 아니라 그룹웨어 메신저들이 있죠. 슬랙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메신저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게끔 연결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이 메일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던 내용들을 시스템에 등록한 건데요. 여기서 처리하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청한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내용을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입력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처음 요청했던 분들한테 다시 알림으로 이메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내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보다 좀 손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접수하셨던 분들도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요청했던 건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서 뭘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셀프 서비스는 그 컴플런스라고 하는 지식관리, 협업관리 도구와 같이 이제 활용했을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헬프데스크의 이제 업무를 보게 되면 반복 요청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서 이제 AS를 말씀드렸는데 AS에서도 사실 그 개인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것처럼 어떤 가이드나 매뉴얼들이 제공이 되면 적절하게 제공이 되면 굳이 조치를 하는 분들이 응대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그런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런스에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이제 FAQ라든가 매뉴얼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사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 매뉴얼들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들, 연관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연관된 내용들을 자동으로 볼 수 있게 아티클을 띄워줍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화면이 나와서 실제 상세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완료가 돼서 접수를 하지 않고도 완료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그 고객사 경험상으로 실제 이 내용을 활용을 했을 때 헬프데스크의 업무가 30% 정도 경감됐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셀프 서비스를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그런 반복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메리트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셀프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포털에서 검색 화면에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만든 건 서비스라는 걸 검색했더니 서비스 프로젝트란이라는 아티클이 떴어요. 떴더니 실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이제 도움이 됐어요. 됐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처럼 이걸 눌러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좀 우선순위가 좀 변경이 된다든가 많이 찾는 것들이 제일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어떤 요청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밑에 가장 하단에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접수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애초에 하시려고 했던 것 또는 다른 형태의 어떤 질문들 이런 내용들을 접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접수하는 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처리하는 분들 입장에서의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은 씨 그 업무를 진행하실 때 네. 그 노트에 적어서 하거나 아니면 메모장, 포스트잇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네. 업무를 좀 따로 정리를 해두신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현재도 그렇게 포스트잇에 그리고 메모장에 써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거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메모해야 할 것들을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좀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다시 좀 시간이 지난 메모를 이제 좀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게 좀 단점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내가 하는 일들을 이제 분류를 할 때 포스트잇도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죠. 어떤 분류에 의해서 어떤 건 위에 붙이고 어떤 건 아래 붙이고 어떤 건 옆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띄어내고 나서 나중에 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봐야 될 수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다시 찾아서 정리를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접수받아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을 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큐는 이제 전체 요청들이 쌓이게 되는 일반 통인데 이 통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조건대로 이 큐를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그 화면에 옆에 이제 분류들이 있는데 이 분류들을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대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우측에 보이는 이 리스트들이 바뀌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떤 업무, 내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게 어떤 거고
다시 찾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검색을 해서 보는데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온전히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기본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대기열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Q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만드는 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제 Q에 대해서 생성을 하고자 할 때 이제 하단 대기열들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나한테 할당된 거, 미할당된 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종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관리하는 걸 따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입니다. 당연히 이름을 만들어야겠죠. 내가 관리하는 Q는 어떤 게 될지 만들고 나서 그 Q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드는 화면에 대한 샘플은 지금 리라고 하는 그 저희 회사 이병욱 책임이 자기 것만 보고자 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팀에 대한 것들 우선순위를 추가하고 조건을 선택을 하죠. 조건에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만 보여달라라는 Q를 만드는 건데요. 이 Q는 위에 있는 조건들을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안에 입력했던 값들 어떤 거든지 조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 대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이제 워플로우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심각한 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별도로 이제 다른 루트를 타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어떤 건에 대해서는 팀 리더한테 공지가 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프로세스에 다시 별도로 복제해서 생성을 한다던가 다양한 어떤 자동화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이 시스템 안에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린 내용에서 좀 자세히 볼 내용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프로세스들은 어떤 표준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들 템플릿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헬프데스크도 있을 거고요.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뭐 글로벌 서비스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HR 서비스 매니지먼트. 각각 영역에 따라서 이런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회사마다 좀 프로세스가 동일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템플릿도 변경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들을 정의를 해놓게 되면 실제로 다른 추가 업무가 생겼을 때 그걸 바로 복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템플릿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보다 많은 프로세스를 좀 쉽게 구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승인 같은 것 내용들이 좀 중요할 수가 있죠. 요청을 받았는데 어떤 승인자의 승인이 없이는 조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좀 요건들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승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할지 이런 그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앞서 이제 라이센스 설명을 드릴 때 에이전트라고 하는 역할이 어떤 조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보는 화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내가 하는 일들 볼 수 있는 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을 대신해서 요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접속해서 입력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서 요청이 왔다. 라고 현장에 노트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답변을 아까 셀프 서비스에서 답변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본다든가 서비스 매니지먼트 요청된 현황 보고서라든가 뭐 고객 URL, 고객 정보들이 되겠죠. 요청한 사람들의 어떤 회사 정보들, 개인 정보들. 물론 뭐 민감 정보 포함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의 누군지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일을 나 혼자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팀에 누군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비테이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추가를 한다던가. 그리고 고객이 이제 어떤 그 등록된 고객 아니면 요청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고객들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에이전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화면에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Q에 이제 고객이 제기한 이슈 목록인데 그 Q를 JQL 밑에 이제 앞서 보셨던 조건 버튼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직접 JQL을 입력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필터대로 이런 업무들을
구성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아까 그 내용이었고요. 시간 당연히 해결된 내용대로 뭐 정리를 해서 본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화면은 지라 소프트웨어랑 사실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하면서 이제 우측에 보게 되면 SLA라고 하는 부분들과 같이 연계돼서 이 티켓이 요청받은 다음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몇 시간 이내 시작이 됐느냐, 아니면 몇 시간 이내 끝났느냐, 이런 정보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기타 이제 안에서 협업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날리지 베이스와 연계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컴플런스에 대한 그 FAQ, 뭐 날리지 베이스 이런 것들과 연결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입력됐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SLA에 대해서 리포트를 뽑아서 보는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선으로 표현이 돼요. 이 추세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그 요청건들의 대비로 몇 개의 어떤 그 SLA가 오버된 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준수된 거는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표준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화면경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사례에서 이제 있었던 것들을 좀 샘플링해서 만들어 놓은 그 환경들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데모 환경에 앞서서 이 데모가 구성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구사항은 명확해요. 요청하시는 분들은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접수하는 것들이 일단은 굉장히 좀 너무 불편해요. 남지도 않고 이력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좀 접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의 경우에 이제 신규 협력사라고 하는 게 이제 조치를 하는 쪽, 실무 조치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서약서 같은 것들도 제출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별도로 이메일로 주고받다 보니까 또 관리가 안 되죠. 물론 뭐 따로 관리하신 방법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시스템에서 그냥 한 번에 다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청건의 실시간 진행 현황 같은 것들 당연히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내용을 좀 쉽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요청을 누군가한테 했는데 이분이 휴가를 갔어요.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까요? 처리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도 발생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상태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내가 접수했던 건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바로바로 좀 뭔가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되는 파일을 한 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한 번에 관리가 돼서 좀 보여지는 환경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실제 처리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전체 요청건들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 앞에 첫 번째 요청이랑 똑같습니다. 이메일로 받거나 전화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바쁜데 얼마만큼 바쁜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요청 접수해서 협력사에 할당한다. 이제 접수받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되는데 여기 같은 이제 샘플 같은 경우는 협력사라고 하는 쪽에 실무를 넘겨요. 요청은 외부에서 받고 받은 요청들을 정리해서 실제 진행할 일에 대한 판단을 관리팀에서 하고 이 관리팀에서 이제 해야 된다고 판단된 일을 협력사에서 처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들을 이제 전달할 때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서 넘기고 싶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면 타 협력사의 진행 내용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내가 하는 일에 뭐 여러 개의 뭐 다 불필요한 사람들이 접속해서 본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실제 보는 환경들이 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할당된 목록들, 지금 할당해 놓은 목록들만큼 그 각각의 협력사들이 하는 일들 또 별도로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 이제 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알림 받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조치를 하는 협력사 입장에서는 그 담당자 지정되면 이메일로 알림을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에 메일 접속해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이 할당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일이 왔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이메일이 필요하고, 처리 완료 현황 같은 것들을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담당자가 누가 됐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 환경은 이겁니다. 위에 이제 여러 사람 있는 게 일반적인 그 요청자들인데요. 이 요청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청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리셋해 주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계정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정 빼주세요. 뭐 다양한 요건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접수를 하게 되면 에이전트 영역이라고 하는 이제 이 라이센스 영역에서
관리자가 요청권에 대한 내용들을 할지 말지 승인 과정을 거쳐서 협력사들한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할당된 티켓들이 처리가 돼서 다시 요청한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완료가 됐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실제 진행 일에 대한 업무 워크플로우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접수가 되게 되면 요청을 받은 담당자가 이제 보게 되고요. 담당자가 할지 말지 판단을 해서 할당을 하게 되죠. 특정 회사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특정 협력사에 할당을 하게 되면 어사인돼서 이제 이 할당된 사람이 리뷰를 해서 이거는 진행하겠다 라고 하면 밑에 있는 워킹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받아봤더니 뭔가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이제 리젝티드로 상태를 변경해서 처음에 요청했던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받게끔 그런 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정상적인 케이스일 경우에 이제 진행 완료가 되면 원래 요청을 했던 관리자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라는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시고 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시 이제 넘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완료를 통해서 실제 일이 완료가 되면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알림은 당연히 요청자한테 발생이 돼서 이제 요청하신 업무가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정보가 넘어가겠죠. 그리고 들어와서 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것 또한 내가 요청했던 그 내역에 붙은 상세 내역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 흐름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요청하는 고객 입장입니다. 이 고객 입장에서는 포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늘 주제인 글로벌 헬프데스크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리퀘스트를 통해서 내 필요한 요청을 선택을 하고 이제 입력을 하게 돼요. 당연히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샘플로 했던 거는 국내에서 이제 국내 대상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 개발 환경에 대한 요청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추천 아티클이 뜨죠. 이 추천 아티클이 셀프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서 입력한 제목과 유사한 아티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아까 그 검색에서도 되지만 이 입력한 제목에서도 돼요. 예, 두 군데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죠. 이 필드 구성은 당연히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고 필요한 내용들을 좀 최대한 정갈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요청이 완료되게 되면 내가 요청한 건이 우측 위에 내가 요청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는 그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권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돼요. 당연히 내가 만들지 않은 것들까지 보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내가 요청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이제 볼 수 있는 화면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할당받은 담당자 역할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업무 담당자는 알림을 받고 들어와서 봤더니 또는 이제 이런 대시보드에서 봤더니 나한테 할당된 게 하나 더 늘었어요. 제일 밑에 지금 보면 지금 좀 전에 입력했던 제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태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되겠죠. 이 일을 하기로 판단해서 이제 누군가한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이 담당자는 앞서 보셨던 이제 관리팀 협력사 이제 직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할당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을 해서 좀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됩니다. 추가되는데 일단 샘플인 만큼 기본적인 것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멘트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실제 이제 제일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협력사 담당자죠. 좀 전에 이제 어사인된 유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저는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당을 받아요. 알림을 받아요. 알림을 받은 걸 갖고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내용들, 애초에 입력했던 내용과 두 번째에서 할당할 때 입력했던 내용들까지 다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실제 이제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고객에게 답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클릭해서 하는데 이게 최초 접수했던 분한테 어떤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달라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바로 고객한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환경 구성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좀 보내달라
라는 내용을 지금 입력하는 샘플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추가 내용들을 계속 입력을 하면서 고객과 직접 실제 진행한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내용들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 고객한테도 알림이 가겠죠. 당연히 알림이 갈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뭘 좀 더 추가로 해달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겠죠.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당연히 지금 정해진 대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데모를 위해서 정해놓은 프로세스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실제 업무에서 필요하신 프로세스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해요. 그리고 입력받는 것 또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력 항목들 자체를 더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뭐 어떤 저런 스펙에 맞는 것들을 미리 박아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원래는 가능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피드백을 줬어요. 담당자가 보니까 입력을 받았네요. 그런데 입력받은 값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보여드린 예시처럼 80포트에 대해서 뭐 시스템을 요청을 했는데 80포트는 정책상 사용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80포트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그 변경 요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연결이 안 됐을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이메일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전화 안 받으면 끝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시스템에 다 로그에 남아서 정말로 일을 한 것들이 서로 좀 연결되고 추적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케이스들이 좀 왕왕 발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은 다시 이제 요청을 한 포트를 변경해서 요청을 했고요. 실제 적용이 이제 끝났어요. 이걸 바꿔서 적용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확인해 보면 어떤 요청이 와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한 화면에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처리하고 나서 이제 갱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시 화면에 이제 보여주는데요. 상태 값을 변경합니다. 당연히 상태를 변경해야겠죠. 일하는 동안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됐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객에게 이제 내가 완료했다라는 것들도 안내를 다시 해줄 수가 있겠죠. 조치가 완료됐다. 뭐 중간에 다시 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담당자 선에서는 자, 이건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샘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확인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제 결과에 대한 확인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요. 네, 여기처럼 이제 입력하고 완료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고객이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고객 화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확인이 됐으면 됐다, 아니면 안 됐다, 문제가 있다, 다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오늘 본 샘플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할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좀 다양하죠. 몇 번이고 고객하고 주고받는 단계를 왔다 갔다 한 상태예요, 사실. 근데 프로세스 보여지는 거 상에서만 한 번에 끝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처리가 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되면 사실상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 대시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리가 된 환경들에 대해서 이제 대시보드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보는 내용들이 보여지는지 좀 간단하게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처리된 내용들, 접수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지금 하나하나의 어떤 그 단위의 모듈로 지금 화면이 다 구성돼서 보여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 별도로 사용자가 지정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할당된 거, 그 다음에 어떤 2차원 필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세로 어떤 조건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캘린더하고 연계해서 이슈가 접수된 거니 그날 몇 개가 있었는지, 처리된 게 몇 개 있었는지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파이 차트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글로벌 헬프데스크니까 우리나라 거는 얼마나 되고 미국 건 얼마나 되고 이런 이제 분포도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앞에서 이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뭐 SLA 레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환경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발해서 제공되는 화면 아니면 좀 손대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내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좀 편리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보여드린 샘플을 가지고 실제 그 사례에서 이제 왜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이런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그 하나의 어떤 완성된 사용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거에는 이제 많은 돈과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런 요청 창구 하나만 필요한데 우리가 ITSM 다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작게 빠르게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요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다 좀 이해를 돕고자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좀 뭉친 데모를 좀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쓸만하겠네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분명한 거는 이 아틀래시안 제품의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도구고 실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좀 잘 체계화해서 이 도구에 녹였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인 거지 일하는 환경이 중구난방인데 시스템만 갖고 무조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하는 환경도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던 대로 이 시스템에 녹인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좀 최적화하고 개선을 해서 이 시스템에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거쳐서 이런 환경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투시드도 컨설팅이나 구축 같은 것들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구축을 하시고자 하는 주체가 되시는 이제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정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업무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QA를 받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QA는 앞에서 그 저희 박진 씨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답변을 다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 이메일이나 안내된 하단의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제가 답변 못 드렸다고 하더라도 좀 노여하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받지 못한 내용은 최대한 메일로 지금 방금 주신 것처럼 제 메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서비스 모니터링 앱이 많던데 앱들을 JSM과 연동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앱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호환되는 제품을 좀 활용할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개발 소스 이관까지 하시려면은 일단 지라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사용하시면서 빗버킷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동안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를 한번 구성해서 뿌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단 사용자별로 만들고 관리를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이게 일부 통제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좀 약간 좀 선택적으로 좀 하시는 편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사 솔루션에서 저희 회사 솔루션이 아니고 사실 이건 애틀래시안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린 거고요. 성능과 고유한 성능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좀 이쪽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제품이라서 오늘 좀 설명드린 거예요. 당연히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셀프 서비스 통해서 FAQ 연동 가능합니다. FAQ 연동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지금 아까 그런 내용들을 구성한 거고요. 대시보드 개인별 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의한 고객에 알림 보내는 기능은 그냥 기본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이제 요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관리에 커스터머 이메일이 없으면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발송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요청한 분에 대해서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 업그레이드되거나 출시 예정인 저희 솔루션은 저희 자체 개발 제품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협력 축적된 노하우 이상 바로 처리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집단지성 정보를 이게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되겠죠. 어떤 특정 조건일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자동화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그 CMDB 형태의 자산 관리는 그 SM 매니지먼트 관련된
애드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라 서비스 관리가 이제 워플로 집중하고 셀프 서비스를 위한 기능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SM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활용도를 높이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문화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변화 관리라든가 굉장히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형태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시스템 환경에 대해서 최적화도 필요합니다. 보통 활용이 잘 안 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어떤 그 표준에 대해서 강요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표준이 좀 충분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과 아니면 실정에 좀 안 맞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 사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최적화해서 최소화해서 좀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미팅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헬프데스크 운영하는 경우에 저희는 이제 기술 지원, 컨설팅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구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지 이런 컨설팅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지식 관리 이제 사용자 정의 템플릿 그래서 그 정의 템플릿 같은 것들은 그 컴플런스의 템플릿들을 생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차별화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그 기본적인 ITSM 꼭지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확장성을 갖고 있고 융통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소개드리는 그 내부 내용 중에 첫 번째 이제 포커스가 여기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요청 창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이제 개발이라든가 뭐 배포 이런 내용들까지 확장되는 그런 사례부터 다양한 사례로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거 자료 당연히 문서로 추출 가능합니다. 댓글 발생 시 메일로 알림 가고요. 인사이트 아니 별도의 자산 관리 시스템 운영 하시는 경우 그 연동은 가능합니다. 이제 근데 개발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입력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최소화시키고 최적화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입력값이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최소화됐을 때 좀 효율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그 특정 IP로 제한이 걸리지 않았다면 SaaS 형태로 사용하실 경우가 이제 이럴 때 좀 더 많이 활용이 돼서 좀 도움이 되는 케이스들은 있죠. 데브옵스 에자일 ITSM 도구가 통합되어야 되는 이유가 데브옵스 자체가 일단은 에자일 사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데브옵스에는 에자일 사상이 좀 포함된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SM 도구 같은 경우는 실제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우리가 IT에서 이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프랙티스로 들어가는 내용이 에자일하고 데브옵스지 뭐 어떤 그 통합에 대한 대상이냐 이런 논점에서는 좀 다른 관점일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프로세스 관리 ITSM, CI/CD 관련해서 도입을 검토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지금 우리가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살을 발라서 관리를 하시면 보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CI/CD, 데브옵스 하면 이게 다 해결된대 라고 만병통치약처럼 접근하시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일단 어떤 그 병이든 치료하려면 우리가 어떤 통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현황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버릴 건 어떤 거고 정말로 핵심 가치는 어떤 걸 추구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직관자리 좋으시다니까 저도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일단 이건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운영 가시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들이 좀 운영이 돼요. BA 도구랑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연결을 해서 아니면 별도 확장해서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 담당자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자세히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 네트워크 장비 가능하고요. 관리 가능하고요. IT 솔루션에서 이제 투자 사업으로 진행 시 ROI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이거는 좀 같이 논리를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다 보니까 좀 미팅이나 별도로 좀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라 사용하는 고객사 연계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라랑 연계가 가능하고요. 원래 지라랑 컴플런스를 먼저 도입해서 활용하다가 앞에 이제 서비스 매니저먼트만 추가를 해서 연결을 한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SLA 준수 이행 여부 당연히 확인 가능합니다.
유지보수 라이센스 메인턴스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 메일을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머신러닝 기반 고객 소프트웨어 품질 설계 데이터 예측 및 품질 개선 솔루션 관련해서 최근 구현은 사실 뭐 회사들,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도입을 하셔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어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회사들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뭐 어떤 내용들이 좀 궁금하신지도 이것도 좀 메일을 주시면 어떤 미팅을 통해서 좀 해결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답변을 미처 일부 못 드렸고요. 시간상 좀 요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긴 시간 설명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들으신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제품 구축에 대한 뭐 부분이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저희 투시드 쪽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아틀라시안의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이용한 헬프데스크 운영에 관한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